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유가 상승은 친환경 주가의 상승을 부른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와중은 요즘에 구독자 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2021년 2월 JD 부자연구소 6기 공지를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강의는 마감이 됐고요. 주식 강의만 모집을 하는데 그 밑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링크를 타고 오셔도 되고요.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클릭해서 오셔도 됩니다. 검색해서 뉴욕 마켓워치 미 금리 상승세 주시 주가 혼조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34%, S&P 500 지수는 0.06%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는 10년물 금리 상승에 의한 성장주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10년물 금리가 1.3을 찍었죠. 미 국채 10년물이.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성장주가 내리고요. 가치주가 올랐습니다. 성장주라고 다 내린 것은 아닙니다.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렸고 페이스북, 구글은 올랐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는데 빅테크 성장주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성장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치주는 올랐습니다. 특히 은행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금리 오르면 은행주가 아무래도 수혜를 입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요즘 무섭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30만 명대 하루 확진자가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2021년 2월 15일 현재 55,372명까지 줄었습니다. 엄청난 감소입니다. 이러다가 4월에 미국 팬데믹이 종식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5월이다, 뭐 6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4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줄면서 경기 부양책은 3월 중순에 통과가 된다고 하니까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러자 이렇게 이제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오르자 금값은 떡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지는 미국 채권이 있는데 뭐 안전자산이죠. 둘 다 금값하고 미국 국채하고 이자를 안 주는 금 같은 경우는 요즘 별로 불안하지도 않으니까 살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1800불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죠. 버블에 대한 우려 수준으로 비트코인은 선물은 5만 달러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테슬라가 투자를 했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뭐 수수료 수입 때문에 뭐 집어넣는다고 했고 그다음에 블랙락 등이 이제 앞으로 편입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가상화폐 채굴이 가능한 그래픽 카드 기업인 엔비디아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500불이 깨지네 만에 이러다가 횡보디 안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엔비디아가 600불을 순식간에 돌파를 했죠. 엔비디아는 이번에는 그래픽 카드를 그래픽 카드로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채굴용 카드를 따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용 카드 같은 경우는 그래픽 기능이 빠진 채굴 전용의 그래픽 카드를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그 비트코인 가격이 나중에 향후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픽 카드가 뭐 대거 시장이 풀리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노리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연준에서 자산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연준에서는 그럴 일 없다면서 멘트를 발사해주고 있습니다. 캔자스 여는 총재 국채 수익률 급등 걱정 안 해. 단기 인플레 압력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론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도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향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유가 상승은 친환경 주가 상승을 부른다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바이든의 나비 효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춥고 어두운 미 중남부 에너지 가격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중 WTI 가격이 60.33달러까지 올랐죠. 이러면서 2020년 2월 가격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혹한이 펼쳐지면서 미국 남부의 WTI 가격이 60불을 뚫었죠.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도 WTI 유가도 작년 2월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회복이 과연 혹한에 의한 상승인가 아니면 경기 회복에 의한 자연스러운 상승인가 라는 거죠. 저는 유가의 상승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인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부를 시작을 하면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을 하면서 친환경 정부라는 것을 인증을 했죠. 당연히 석유를 덜 써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기차 등 석유가 아닌 친환경차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가솔린 차에 비해서 아직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니까. 그러면 전기차의 보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거고요. 하나는 석유의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요즘 같은 이제 그 정부 예산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와중에 세금 면에서 부담이 되죠. 따라서 석유의 가격을 올리는 편이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석유 시추하면 다 죽는다. 중소석유업체 반발에 시험대선 바이든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성명을 내고 연방 토지 내 신규 시추 허가 발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죠. 그래서 바이든은 개인 토지에서 셰일가스를 채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일단 연방 정부 땅에서 캐는 셰일가스 시추를 금지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 과잉을 일으켰던 석유의 공급 과잉을 일으켰던 미국발 셰일가스가 금지가 되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될 조짐을 보이죠. 아무리 오펙에서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캐내가지고 수출을 하면 오펙은 시장 점유율만 떨어지면서 공급 과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낮은 유가가 지속이 됩니다. 이러면 결국 감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증산에 나서면 유가는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미국이 스스로 셰일가스를 줄여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셰일가스 감산 조치는 결국 친환경 에너지의 시대를 더 빨리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텍사스 퍼미안 분지에서 발견된 셰일가스가 미국이 향후 200년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시추가 계속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의 천연가스가 공급이 될 것이고 낮은 유가는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싼 친환경 에너지를 쓰지 않고 석유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뭐 전기차 같은 거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석유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각국은 석유의 대체 에너지를 찾고 국제적인 압력으로 좀 더 빠른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올 것입니다. 결론은 바이든의 나비 효과가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뭐 앞으로는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서브 이슈입니다. 서브 이슈는 인텔의 떡락이유입니다. 애플은 인텔에게 예전에 스마트폰을 개발을 하고 모바일용 AP 생산을 의뢰를 했습니다. 모바일용 AP는 PC의 CPU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중앙 처리 장치죠. 그러나 CPU보다 AP는 더 많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AP는 NPU, 중앙 처리 장치, CPU 같은 거죠. 그리고 GPU, 그래픽 처리 장치, 그래픽 카드 같은 거죠. 그리고 MMP, 이미지 압축 해제를 하는 거고, DSP, 오디오 신호 처리, 그러니까 뭐 사운드 카드 같은 것들을 하는 거고, 모바일 통신 칩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시스템 온칩으로 SoC죠. 그래서 원칩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CPU 같은 것들을 넣고 펜을 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P가 이렇게 많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플의 스마트폰용 AP 제안을 받은 인텔은 그냥 범용 제품을 사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결국은 애플은 인텔이 아닌 ARM의 설계를 쓰게 되면서 인텔은 스마트폰 시장을 놓쳐버렸죠. 그러면서 가장 큰 시장, 현재 가장 핫한 시장을 놓치면서 인텔은 주가가 떡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남은 시장인 노트북 PC용 시장하고 서버용 시장만 남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애플이 노트북에 ARM 기반의 M1 칩을 들여오면서 인텔과 작별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맥북 에어 발열 소음 다 잡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노트북 컴퓨터의 고질병인 발열과 소음이 없다. 어떤 프로그램을 띄우든 엄청나게 빠르다.
M1 칩을 적용한 맥북 에어를 이제 써본 후기인데요. 맥북 에어는 인텔과 결별을 선언하고 내놓은 노트북용 시스템 온 칩 M1을 탑재한 첫 작품이다. 전원을 켜는 순간 CPU, GPU, 메모리 등을 하나로 통합한 애플 전용 M1 칩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 전력 소모와 발열이 적은 영국의 반도체 회사 ARM이죠. 기반 설계의 장점에다 성능도 뛰어나서 기존 인텔 중심의 노트북 칩셋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의 맥북 에어는 X86 기반의 인텔 CPU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냥 자체 설계한 M1 칩을 쓰면서 인텔 CPU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계하는 ARM 기반이죠. ARM 기반의 설계를 적용하고 5나노 미세 공정의 반도체를 TSMC에 맡겨서 위택 생산한 제품이죠. 인텔이 M1 칩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인텔은 7나노 공정의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나노로 갈수록 정밀한 미세 공정 기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텔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7나노보다 5나노 미세 공정이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고요. 이것은 전력 소모량을 극도로 줄여줍니다. 거기다가 뭐 시스템 온칩이니까 뭐 그래픽 처리 장치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합하니까 훨씬 더 최적화된 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선폭이 좁을수록 전력 소모량이 아주 적으니까 CPU의 발열이 적고요. 발열이 적으니까 에너지 소모가 적어서 같은 배터리를 쓰더라도 두 배 더 오래 쓸 수가 있고, 그리고 M1 칩을 적용한 맥북 에어는 당연히 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음도 적고 그리고 발열도 엄청나게 적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텔은 모바일용 시장과 노트북 PC용 시장을 이제 다 빼앗기게 생겼고요. 남은 것은 이제 서버 시장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해서 ARM 기반의 서버용 CPU를 만들다고 합니다. 만약에 서버용 CPU마저 ARM 기반으로 만든 칩이 훨씬 우수하다면 인텔은 파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ARM 기반의 칩은 발열이 적은 것이 강점인데요. 발열이 적다는 것은 시스템에 무리가 가지 않고 전기 소모량이 적다는 얘기인데, 클라우드 서버는 엄청난 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닷속에다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려고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클라우드 센터가 들어오게 된 것도 한국의 전기세가 아주 싸서죠. 그만큼 서버용 CPU 전기 소모량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RM 기반의 서버 칩을 엔비디아가 만들어낸다면 앞으로는 인텔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이 칩의 일부 제품을 삼성전자와 TSMC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7나노 이하의 제품 설계가 먹히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사의 공장에서는 제품은 7나노 이하의 제품을 아예 만들지도 못하니까 뭐 설계 같은 경우는 그 이하의 뭐 지금 5나노까지 이제 TSMC나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으니까 5나노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입니다. 인텔은 미세 공정에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 위탁 생산을 한다면 설계 부분 남아서 갈 수도 있는 거죠. 매뉴얼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가져간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라는 거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으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가 상승은 친환경 주가 상승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대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